나는 2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을 마친 후에 지금의 사업을 시작했다. 평생 돈 안 빌리고 살면 좋으련만 투자든 사업이든 나도 가까운 사람들한테나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 쓴 적이 있다. 돌아보면 내 인생 절반 이상은 매월 빌린 돈 이자 계산하는 엑셀 파일을 정리했던 것 같다. 지금은 다행히 내 자금 규모 안에서 온전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니 아쉬운 소리할 필요가 없어서 좋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 편한 이유는 따로 있다. 어쨌든 스스로 매월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니 세상에 남의 돈 빌려서 안 갚고도 맘 편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돈 잃고 사람 잃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들과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찾아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사정사정하는데 결국에는 서로 안 좋게 끝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게 되더란 말이다. 근데 직접 겪어보니 빌려간 돈 안 갚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탓을 하지 않는다. 도리어 못 갚겠다는데 갚으라고 하는 나를 욕한다. 내 소중한 돈 빌려가서 빌려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다. 그런데 주위에 돈 떼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비슷비슷하다. 대부분 돈 꿔간 놈과 인간 손절하는 일련의 과정은 아주 유사했고 공통된 특징도 있었다는 뜻이다. 다음의 8단계가 그것이다. 첫째, 빌릴 때는 최대한 공손하고 간절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고, 죽어서라도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리고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한다. 지가 생각해봐도 6개월 넘으면 안 빌려줄 것 같으니까 보통 3개월 안쪽으로 주겠다고 본인이 먼저 기한을 약속한다. 참고로 이들이 먼저 차용증을 써주겠다라든지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담보로 잡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먼저 나서서 연 1% 이자라도 챙겨주겠다는 놈도 없었다. 돈 걸린 일은 지 부모도 안 믿는 새끼들이 남한테는 말 그대로 그냥 자기 믿고 거저 빌려달라는 거다. 어쨌든 돈을 빌려주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고맙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벌써 이 단계부터 주제 파악 못하는 인간들이 나타난다. 원하는 만큼 다 빌려주지 않고 일부만 빌려준다고 우리 사이에 서운하다는 싸가지들도 있다는 거다. 실제로 5천만 원 빌려달라길래 3천만 원만 내준다니까 얼굴 찡그리며 기분 나빠하는 놈도 있었다는 얘기다. 둘째,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면 그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먼저 연락을 한다. 이때 미안하다는 말을 안 바란다. 진짜 한 번만 봐달라며 다음 기한도 보통 지가 먼저 설정한다. 대개 1에서 2개월로 짧다. 내 경험으로는 이 단계가 서로 기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일은 감이 있지만 한번 어렵게 미룬 기회를 또 넘기면 끝내는 서로 안 보게 될 확률이 거의 100%였다는 것이다. 셋째, 재연장 기간이 지나면 또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한다. 하지만 듣자마자 짜증나는 게 이제는 나한테 미안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 죽는 소리를 한다. 지금 바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아무리 해도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정말 괴롭다고 한다. 이때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먹고 죽을 돈도 없다라는 말이다. 빌려간 돈지가 다 써버린 걸 마치 다른 사람이 써서 없다는 듯이 들린다. 그래서 자기가 돈 만들 생각을 체념을 했다는 말인지 나보고 돈 받을 생각을 체념하라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쯤에서 어떻게든 감정으로 호소해서 돈 안 주고 버텨보려고 자기 목숨으로 나를 반협박하는 황당한 놈들도 생긴다. 너도 내가 나쁜 마음 먹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라든지 내가 그래도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게라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자기가 처음에 죽어서라도 갚겠다고 했던 말은 까맣게 잊었나 보다. 넷째, 이제는 약속한 날이 와도 무소식이다. 돈 빌려준 사람이 연락을 시작하는 단계다. 돈 갚는 날이 8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을 안 하는 쓰레기도 있었다. 내가 그동안 왜 연락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 네가 바쁜 것 같아서라고 한 놈이 있었고 네가 돈이 급한 것 같지 않아서라고 한 놈도 있었다. 변명도 변명 같아야지 나 바쁘고 돈 안 급한 게
지네들이 제때 입금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점점 더 전화를 피하고 받지 않는다. 어떻게든 연락해서 언제 갚을 거냐고 다그치면 보통 이들은 이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돈 빌려준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얼마씩 나눠서 갚겠다든지 또는 상환기간을 아주 길게 얘기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들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방식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게 대부분이다. 실례로 1억을 빌려갔는데 2달에 한 번 50만 원씩 갚겠다고 나한테 내고치는 새끼도 있었다. 어이가 없었지만 나도 사람이라 그냥 계산이라도 해봤는데 다 갚는데 33년이 좀 넘게 걸리는 시간이더라. 차라리 30년 뒤에 한 번에 주겠다고 했으면 덜 열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더 못 말리는 부류는 스스로 희망 고문하는 인간들이다. 실체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꿈 같은 소리를 하는 경우다.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게. 아니면 여유가 생기는 대로 갚을게라고 말이다. 하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형편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는 행운은 절대로 없다. 그리고 2단계에서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웃긴 놈들이 2명 있었다. 먼저 돈 갚을 테니까 우선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말한 또라이가 1명 있었고, 다음으로는 급한 대로 네 땅에 네가 담보대출 받아서 쓰고 그걸 내가 우선 갚은 걸로 치자는 전응아도 있었다. 다섯째,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내가 연락을 하는 시간이다. 나도 내 피 같은 돈 무조건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전화하면 이제는 왜 자꾸 연락하냐며 도리어 화를 낸다. 그러면서 주로 하는 말이 네 돈 혹시 떼어먹을까봐 그러냐 아니면 나 정말 못 믿는 거냐였다. 세상에 돈이 전부냐 그렇게 살지 말라며 역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적반하장도 있었다. 그래도 이 시점에서 절대 잊지 못할 놈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무슨 죄 지었냐 왜 이렇게 자꾸 연락해서 못 살게 구냐라고 하더라. 아니 네가 살려달래서 내가 돈 빌려줬는데 그 돈 갚으라고 했다고 못 살게 군다니 참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실제로 이때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얼굴 보는 것이 이 사람들과 인연의 아니지 악연의 마지막 만남이 된다. 여섯째, 돈 빌려간 놈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욕을 하기 시작한다. 이 타이밍이 나에게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강력한 독촉을 하는 단계고 돈 빌려간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배째라는 단계다. 왜냐면 어차피 이들도 이제 갚을 마음 없으니까 욕도 하는 거고 나도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욕 먹으면서도 악착같이 받으려는 거다. 아 씨발 진짜 너무하네. 아 존나 지독하네 라는 욕을 많이 했다. 여기서 진짜 막 나가는 족속들도 여럿 나온다. 18리가 이따구로 재촉하니까 돈이 있어도 안 줘. 18로 엿먹으라고 일부러 안 갚을 거야 라고 하더라. 아니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나 때문에 돈을 안 준다니. 이런 개같은 논리는 도대체 어떤 뇌구조를 가져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한 적도 있다. 일곱째, 돈을 갚게 돼도 좋게 주지 않는다. 돌려주면서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기분 좋게 끝내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돈을 돌려줄 때도 그 개똥 같은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지 꼭 내 돈과 나란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나는 전 재산 다 날렸는데 겨우 푼돈 좀 빌려주고 쪼잔하게 유세 떨고 지랄이야. 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추잡하게 변하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다. 또 재밌는 놈도 하나 있었다.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그까짓 돈 내가 약속한 거 1원 한 장 안 틀리게 준다라길래 나도 내심 이자까지 포함해서 입금하나 기대했는데 결국 달랑 원금만 정확하게 입금하더라.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인간이 있다. 내가 약정한 이자도 안 받고 원금만 겨우 받았는데 나한테 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라는 새끼였다. 지는 얼마나 세상 욕심 없이 살길래 2달만 쓴다고 가져가서 3년 만에 갚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다. 여덟째, 결국엔 이렇게 나는 이제 돈 빌려주고 나쁜 사람이 된다. 아이러니한 것이 이 부분이다. 돈 빌려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나를 사채업자보다 나쁜 놈이라든지 빚쟁이 새끼라고 부르면서 마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말이다.
반면에 어떤 인간들은 빌린 돈 갚은 것을 무슨 대단한 일 해준 것 마냥 떠벌리고 다니기도 했다. 누가 보면 꿔준 돈 받은 내가 도리어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다. 돈 빌려준 은인이 아니라 민폐 취급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럽다.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엔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나쁜 새끼 죽일 새끼 될 것을 알면서도 돈 거래를 한 내 잘못이 크다. 하지만 화장실 급한 놈이 믿어달라는데 뿌리치는 게 쉽지 않았다. 처음 돈 빌리러 왔을 때부터 나중에 서로 사이만 나빠진다고 말해줘도 들어쳐먹지를 않는다. 거절도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타일러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다. 왜냐면 돈 빌리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안 그래 라고 하기 때문이다.